하늘에서 소복이 내리는 하얀 눈송이, 그 완벽한 육각형의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는 감탄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이죠. 당신이 평생 봐온 그 예쁜 눈송이 사진들, 사실 전체의 0.0001%도 안 되는 극소수만 그렇게 생겼거든요. 나머지는요, 기괴한 기둥, 속이 빈 관, 심지어 총알 모양까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눈송이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켄 리브레히트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눈송이 전문가죠. 디즈니 영화 겨울왕국에서 눈송이 자문을 맡았고 미국 우체국 우표에도 그의 눈송이 사진이 실렸습니다. 물리학자로 시작해서 우표에 자기 작품이 실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 놀라운데 실험실에서 2000볼트를 걸어 눈송이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실험실에서 온도를 영하 13도에서 영하 15도로 낮추고 습도를 높이면 눈송이에서 가지가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00나노미터 두께의 바늘 끝에서 성장하는 이 눈송이는 사파이어 기판에 아주 작은 점 하나로만 닿아 있고 나머지는 공중에 떠서 자라나는 거죠. 습도를 0으로 낮추면 성장이 멈추고 다시 습도를 높이면 측면 가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켄 박사는 이렇게 예측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 보면 마치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다고 했더군요. 그가 만든 눈송이들은 자연산보다 더 완벽합니다. 모서리가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선명하거든요. 자연에서 만들어진 눈송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약간씩 증발하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볼 때쯤이면 이미 조금 흐릿해진 상태지만 실험실 눈송이는 그냥 딱 완벽하게 깨끗하다는 겁니다. 눈송이를 처음으로 근접 촬영한 사람은 1885년 미국의 기상학자 윌슨 벤틀리였습니다. 두 개의 눈송이가 똑같지 않다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평생 동안 5,000장이 넘는 눈송이 사진을 찍었고 그의 책은 지금도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눈송이는 벤틀리가 찍은 것처럼 예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완벽한 상태의 아름다운 눈송이만 골라서 찍었거든요. 켄 박사는 눈송이를 찾는 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큰 판지를 들고 눈송이를 찾을 때 한 번 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털어내고 다시 찾는데 한 번 털어낼 때마다 1000개의 눈송이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찾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100만 분의 1 확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완벽한 눈송이는 극히 드문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그 예쁜 사진들에 너무 익숙해져서 눈송이의 진짜 미스터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왜 눈송이는 모두 육각형 대칭 구조를 가질까요? 왜 그렇게 복잡하면서도 서로 다른 모양일까요? 눈송이의 반대편 가지들은 어떻게 서로를 완벽하게 미러링할 수 있을까요? 한쪽이 다른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왜 눈송이는 납작할까요? 지름은 밀리미터 단위인데 두께는 마이크로미터 단위거든요. 판의 가장자리는 면도날만큼 얇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두가 눈송이를 육각형 판 모양으로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형태들이 존재하거든요. 속이 빈 기둥 모양도 있습니다. 이게 눈송이라고 놀랄만한 형태죠. 바늘 모양, 컵 모양, 총알 모양도 있고요. 켄 박사가 가장 좋아한다는 건 캡트 칼럼이라는 형태인데 처음에는 기둥으로 자라다가 온도가 변하면서 양쪽 끝에 판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모양의 향연이죠. 이 모든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DNA나 어떤 설계도도 없이 그냥 수증기가 얼음으로 얼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켄 박사는 눈송이 유형을 분류했다고 하는데 눈송이 유형을 정의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최초의 눈송이 차트는 41가지였고 그 다음엔 60개에서 70개로 늘어났고 일본 물리학자들이 만든 최신 차트는 108가지였는데 그의 생각엔 108개는 너무 많았다고 하더군요. 단순한 얼음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낼까요?
모든 눈송이는 비슷한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개별 분자들이 대기 중에서 튕겨다니는데 이 증기가 상승하면서 냉각되고 과포화 상태가 되거든요. 즉, 그 온도의 평형 상태보다 공기 중에 더 많은 물 분자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물 분자들이 먼지 입자에 응결되어 작은 물방울을 형성하죠. 온도가 빙점 이하여도 물방울이 즉시 얼지는 않는데 어느 순간 한 물방울이 얼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 물 분자들이 제자리에 고정되면서 육각형 결정을 형성하거든요. 이 구조는 물 분자의 독특한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산소 원자는 수소보다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분자가 구부러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극성을 띠게 되는데 산소 쪽은 약간 음전하를, 수소 쪽은 약간 양전하를 띠죠. 서로 다른 전하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한 분자의 수소가 다른 분자의 산소 옆에 자리 잡으면서 수소 결합을 형성하고 이것이 육각형 분자 격자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격자가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육각형 결정으로 자랄까요? 켄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얼음 덩어리로 시작한다고 생각해보면 평평한 표면들이 있는데 이게 면 표면이고 분자 규모에서 보면 아주 매끄럽고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 분자가 그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에 부딪히면 튕겨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거친 표면에는 많은 분자 결합이 매달려 있어서 분자들이 부딪히면 달라붙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통계적인 문제지만 거친 곳에 달라붙을 확률은 높고 평평한 곳에 달라붙을 확률은 낮은 거죠. 어떤 모양이든 잠시 성장하게 두면 거친 부분은 채워지고 평평한 부분은 빨리 자라지 않아서 결국 면이 있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물 분자를 지배하는 양자역학에서 육각 기둥 모양의 얼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기둥은 2개의 기저면과 6개의 기둥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기저면이 빠르게 자라면 기둥이 되고 기둥면이 더 빠르게 자라면 납작한 눈송이가 됩니다. 씨앗 결정이 생기면 근처에 물방울이 증발하면서 성장하는 눈송이에 물 분자를 증착시키거든요. 육각 기둥의 모서리가 습한 공기 속으로 더 멀리 튀어나와 있어서 더 빠르게 자라고 이제 더 멀리 뻗어나가니까 더욱 빠르게 자라는 양의 피드백 루프가 생깁니다. 이것이 6개의 방사형 가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가지들의 모서리에서 같은 이유로 추가 가지가 형성될 수 있죠. 눈송이 하나를 만드는데 약 10만 개의 물방울이 필요하고 과정은 보통 30분에서 45분 정도 걸립니다. 1930년대에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나카야 우키치로가 체계적으로 눈송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유형의 눈송이가 모두 같은 조건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죠. 대신 온도와 과포화 수준이라는 2가지 요인이 어떤 유형의 눈송이가 자랄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의 발견은 나카야 다이어그램으로 요약되는데 단순한 패턴이 아니거든요. 영하 2도 근처에서는 판이 생기고 영하 5도에서는 기둥과 바늘이 형성되며 영하 15도에서는 다시 판이 나타나고 영하 20도 아래에서는 기둥과 판이 생깁니다. 나카야 다이어그램을 통해 모든 눈송이의 대략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각 눈송이가 본질적으로 그 모양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켄 박사는 눈송이를 보면 그 결정이 어떤 조건에서 자랐는지 대충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형적인 날씨 패턴, 특히 한랭 전선은 많은 캡트 칼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구름이 올라가면서 점점 차가워지고 영하 6도에서 10도 사이에서 얼기 시작하면 기둥을 만들고 더 차가워지면서 가지와 판을 만들어서 캡트 칼럼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눈송이가 왜 그렇게 복잡한지도 설명합니다. 성장의 각 순간마다 온도와 습도가 그 순간 형성되는 구조를 결정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대칭은 한쪽이 어떻게든 다른 쪽이 뭘 하는지 알아서가 아니라 단일 눈송이의 양쪽이 정확히 똑같은 조건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켄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결정이 위치를 바꾸면 온도가 변하는데 6개의 가지가 모두 같은 온도 변화를 보게 되고 그래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눈송이들은 각각 고유한 경로를 택하기 때문에 고유한 조건 세트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2개의 눈송이가 똑같지 않은 거죠.
하지만 실험실에서는 조건을 신중하게 통제할 수 있어서 이론적으로 거의 동일한 눈송이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켄 박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사파이어 원판 위에 눈 결정들을 날려보내서 두 개를 나란히 키우면 거의 동일해진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는 이것을 일란성 쌍둥이 눈송이라고 부르는데, 일란성 쌍둥이 사람들처럼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두 개의 눈송이가 똑같지 않을까요? 켄 박사는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보 같은 이유는 두 개의 나무가 같지 않고 두 개의 모래알이 같지 않고 그 어떤 두 개도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잡성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 다른 모든 것과 다르거든요. 일단 복잡성이 도입되면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셀 수 없이 많아지니까요. 재미있는 건 쌍둥이 눈송이 한 쌍이 너무 가까이서 자라면 그들 사이에 수분을 놓고 경쟁하게 되어 둘 다 성장이 억제된다는 겁니다. 나카야 다이어그램은 눈송이 형성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켄 박사는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차트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왜 얼음 결정이 애초에 이런 방식으로 형성될까요? 왜 판이 나오고 기둥이 나오고 다시 판과 기둥이 나올까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나카야가 1930년대에 다이어그램을 소개한 이래로 계속 미스터리였는데, 켄 박사는 이제 답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결정이 있을 때마다 매끄럽고 평평한 면이 생기는 이유는 그 위에 더 많은 결정을 성장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핵생성 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결정에 또 다른 층을 추가할 수 있는 작은 섬을 형성하려면 그 물질의 추가 분자들이 임계 밀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눈송이를 처음 형성할 때는 항상 두 개의 기저면과 옆면에 6개의 기둥면을 가진 육각 기둥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기저면의 핵 생성 장벽은 기둥면의 것과 다르거든요. 기둥면의 핵 생성 장벽이 더 낮으면 더 빨리 자라서 판 같은 구조가 되고, 기저면의 핵 생성 장벽이 더 낮으면 더 빨리 자라서 기둥 같은 구조가 됩니다. 얼음의 핵 생성 장벽은 온도의 함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영하 2도 근처에서 기둥면이 더 빨리 자라 판을 얻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핵 생성 장벽이 더 낮기 때문이죠. 영하 20도 이하에서 기둥이 나오는 이유도 볼 수 있는데, 그 온도에서는 기저면 핵 생성 장벽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건 영하 5도 근처에서 왜 기둥을 얻고 영하 15도에서 다시 판을 얻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켄 박사의 가설은 이런 핵 생성 장벽이 크고 평평한 면에만 유효하지만 정말 좁은 면이 있다면 핵 생성 장벽이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는 좁은 기저면이 영하 4도 근처에서 핵 생성 장벽에 하락이 있고 좁은 기둥면은 영하 15도에서 하락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설은 그래프가 특정한 형태를 보여야 한다는 건데, 이것은 다양한 온도에서 자라는 눈송이의 모든 다양한 형태와 일치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하락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좁은 기둥면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판 눈송이를 키우고 있는 거죠. 기저면에 부딪히는 물 분자들은 핵 생성 장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임계 밀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아서 그 표면은 천천히만 자랍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기둥면의 양쪽에서 물 분자들은 거친 가장자리에 달라붙을 수 있고, 표면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면의 이상적인 모양은 반원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표면 에너지를 낮추려고 시도하는 물 분자의 상위 몇 층만 이동할 수 있다면 그들 중 많은 수가 기둥면으로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핵 생성 장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임계 밀도를 초과하게 되어 기둥면에서 결정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좁은 가장자리 때문에 핵 생성 장벽이 큰 기둥면보다 효과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기저면에도 비슷한 효과가 일어나는데 다른 온도에서 일어나죠. 켄 박사는 실험실에서 이런 효과가 관찰되는지 조사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 장치를 사용해서 1년의 실험을 했더니 정말 예측한 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모델을 만들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결과는 가설과 잘 일치합니다. 85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이제 얼음의 분자 물리학을 충분히 이해해서
마침내 눈송이가 왜 그렇게 다양한 기둥형 및 판형 형태로 자라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켄 박사는 경력의 많은 부분을 천문학과 천체물리학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천문학 연구를 할 때는 아무도 그게 뭐에 쓸모가 있는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요. 블랙홀이 뭐에 쓰일 건지, 토성의 고리를 왜 연구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눈송이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에 쓸 건지 물어본다는 거죠. 그는 진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눈송이를 보면 사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가 눈송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항상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로서 뭔가를 알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눈송이의 진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완벽한 육각형 눈송이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실제 자연에는 상상도 못할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복잡성은 단순히 물 분자가 얼음으로 얼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송이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독특한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